에이, 근본도 없는 것이. 껴줘, 이 거지 같은 년아. 에이, 근본도 없는 것이. 꺼져. 이 거지 같은 년아. 최고급 한정식집 특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의 구두코 위로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는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낄낄거렸고 예비 신랑은 주식창만 들여다보며 입도 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침을 맞은 여자가 누구 딸인지 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댁 현관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건 검찰 합동수사단 60명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한정식집 소담원의 특실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한지 벽과 은은한 조명 아래 4사람분의 상이 단정하게 차려져 있었죠. 윤지아가 두 손으로 정성껏 포장한 수제 화과자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골라본 건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아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최명숙이 화과자 상자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장 단추가 달린 명품 재킷으로 치장한 최명숙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이게 뭐야, 이거. 동네 떡집에서 사온 거 아니야? 최명숙이 손등으로 화과자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상자가 테이블 모서리를 타고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알록달록한 화과자들이 마루 위로 흩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흩어진 과자를 내려다보면서도 입술 끝에 미소를 매달았습니다. 다음은 무슨. 그래서 부모는 왜 안 왔어? 상견례라는 자리에 혼자 덜렁 나타나면 어떡해.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정이 잡히셔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정? 딸 시집 보내는 자리보다 중요한 일정이 어딨어. 최명숙이 물잔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히 말해봐. 부모가 없는 거지? 고아 아니야, 너. 옆자리에 박유진이 명품 가방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박유진의 다른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슬그머니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눌렀죠. 어머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계십니다. 오늘 일정이 겹치신 것뿐입니다. 지아가 또박또박 대답하며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아, 그래. 그럼 직업은 뭔데? 뭐 하는 사람이야?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그게 직업이야? 최명숙이 박장대소하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네가 데려온 게 백수식충이잖아. 번역이 무슨 직업이야, 그게. 아무 데서나 주워온 거 아니지? 엄마, 나 지금 주식 보는 중이야. 좀 이따가 얘기해. 박민호가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손가락으로 넘기며 대꾸했죠.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다면 천천히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지아가 냅킨으로 무릎 위를 가지런히 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인연이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가 그 모양이야. 최명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명숙이 테이블 위에 뜨거운 물수건을 움켜쥐더니 지아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죠. 젖은 수건이 지아의 볼을 스치며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민호 씨,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아가 이를 악물고 박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박민호는 여전히 주식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저었죠. 엄마가 좀 그러시는데 네가 이해해.
나 바쁘니까 둘이서 알아서 잘해봐. 알아서 해봐. 지금 나한테 물수건을 집어 던져도 알아서 하라고? 넌 원래 좀 예민해. 엄마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박민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어요. 오빠, 저 여자 표정 좀 봐. 울 것 같은 거 보여? 완전 웃기지 않아? 박유진이 스마트폰 각도를 바꿔가며 킥킥거렸습니다. 유진아, 잘 찍어둬.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년이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려고 했다고. 최명숙이 박유진을 향해 턱짓했죠. 최명숙이 테이블을 돌아 지아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최명숙이 목에 걸린 가래를 끌어올리더니 지아의 구두코 위로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끈적한 침이 지아의 검은 구두 위에서 번졌죠. 에이, 근본도 없는 것이. 꺼져, 이 거지 같은 년아.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해줄 테니까 당장 꺼져. 최명숙이 손가락으로 지아의 이마를 찌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어요. 어머 엄마, 구두에 침 뱉은 거 찍혔다. 이거 완전 명장면이야. 박유진이 가방 뒤에서 스마트폰을 흔들며 깔깔거렸습니다. 지아의 두 주먹이 치마 위에서 하얗게 굳었죠. 지아의 턱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쳤어요. 지아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또 뭔데? 후회 안 하실 겁니까? 뭐, 인연이 끝까지 건방지게. 최명숙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지아가 양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잡았어요. 펄펄 끓는 소갈비찜과 밑반찬이 가득 놓인 밥상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시뻘건 양념 국물이 최명숙의 한정판 코트를 흠뻑 적셨죠. 뜨거운 국물이 박유진의 하얀 원피스 위로 튀었어요. 꺄! 최명숙과 박유진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옷, 내 옷.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미친년이. 최명숙이 양념 범벅이 된 코트를 부여잡으며 길길이 날뛰었죠. 엄마, 나도. 이 원피스 지난달에 산 건데. 어떻게? 박유진이 양념이 튄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박민호가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고 벌어진 상황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민호가 의자를 밀치며 소리쳤죠. 파혼합니다. 지아가 짧고 또렷하게 내뱉었어요. 지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신 일 전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뭐야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협박이야. 민호야, 인연 좀 잡아. 엄마, 지금 내 주식이 급락하고 있다고. 아 진짜. 박민호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소란을 듣고 특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온 식당 매니저가 엉망이 된 특실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지아가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어 매니저에게 내밀었죠. 제 식대만 따로 계산해 주세요. 일시불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아가 핸드백을 어깨에 걸고 특실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야야, 윤지아. 나머지 밥값은 누가 내? 야, 거기서. 박민호가 지아의 등 뒤를 향해 소리 질렀죠. 본인 어머니가 차린 자리니까 본인 어머니께 청구하세요. 지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지아의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전연이 끝까지. 민호야, 당장 쫓아가서 옷값 물어내라고 해. 엄마, 나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 박민호가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뱉었죠.
식당 밖으로 나온 지아가 손을 들어 택시 한 대를 세웠어요. 뒷좌석에 올라탄 지아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삼성동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강남의 불빛들을 바라보던 지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졌죠. 박민호, 최명숙.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참 잘도 깝쳤어. 지아가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자취방에 도착한 지아는 현관불도 켜지 않은 채 서재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업무용 태블릿을 꺼냈죠. 지아가 태블릿 화면을 켜고 성공물산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네가 술자리마다 떠벌리고 다닌 그 잘나빠진 회사. 어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등기 서류와 공개된 재무 자료들이 화면 가득 쏟아졌습니다. 지아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훑기 시작했죠. 세금 신고 내역하고 실제 매출이 안 맞네. 이건 뭐야, 회사가 2개야? 지아가 중얼거리며 붉은 펜을 집어들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이 3개째 비워졌고 태블릿 옆에는 붉은 펜으로 빼곡하게 줄이 그어진 출력물이 점점 높이 쌓여갔죠. 날이 밝아올 무렵 지하의 책상 위에는 세금을 속여 빼돌린 흔적과 유령회사를 통한 수상한 동거래 정황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명숙이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운 채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양념 얼룩이 채 지워지지 않은 손톱으로 화면을 미친 듯이 두드렸죠. 2년을 그냥 둬? 내 코트가 얼마짜린데. 내가 가만 안 있어. 최명숙이 이를 갈며 맘카페 글쓰기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뭐 써? 나도 볼래. 박유진이 소파 옆에 쪼그려 앉으며 최명숙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민호한테 달라붙어서 돈이란 돈은 다 뜯어먹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쏟아부은 미친년입니다. 이런 사기꾼 조심하세요. 어때? 이 정도면 되지? 최명숙이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죠. 엄마, 사진도 넣어. 얼굴 안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 오, 그래. 네가 찍어둔 거 있지? 그거 붙여. 최명숙이 박유진에게서 사진 파일을 받아 글에 덧붙였어요. 최명숙은 같은 내용의 글을 지역 커뮤니티 12곳에 복사해서 도배했습니다. 엄마, 나도 올렸어. 이것 좀 봐. 박유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최명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화면에는 패륜녀 상견례 난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은 쇼폼 영상이 떠 있었어요. 상견례 특실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잘라 붙여서 지아가 일방적으로 밥상을 엎는 장면만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오, 유진이 잘했어. 편집 기가 막히네. 이거 확 퍼뜨려. 인연이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야지. 최명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벌써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 엄마. 다들 미친년이래. 그래, 그래. 더 퍼뜨려. 이 동네에서 숨도 못 쉬게 해줄 테니까. 그 시각 박민호가 선글라스를 낀 채 지하의 번역 에이전시 사무실 유리문을 거칠게 밀어 젖혔어요. 윤지아 여기서 일하지? 그 여자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년한테 일 맡기면 다 사기당합니다. 박민호가 사무실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 여기 사무실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에이전시 실장이 두 손을 내밀며 박민호를 막아섰죠.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윤지아가 사기꾼인 걸 알려주러 온 건데 거래처한테도 다 알릴 거야. 박민호가 실장의 손을 뿌리치며 책상 위의 서류를 바닥에 쓸어버렸어요. 나가주세요. 경찰 부릅니다. 불러.
나 성공물산 박민호야. 경찰이 뭘 어쩐다고. 박민호가 가슴팍을 치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가 담당하던 3건의 대형 번역 계약이 연달아 파기 통보를 받았죠. 며칠 뒤 지아의 원룸 우편함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지아가 봉투를 뜯자 성공물산 전담 대형 로펌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파혼의 모든 책임이 윤지아에게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청구한다. 지아가 서류를 읽으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죠. 종이가 구겨질 만큼 세게 쥐었다가 지아는 깊이 숨을 내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5억. 침을 뱉고 욕을 한 쪽이 5억을 달라고? 웃기고 있네, 정말. 그날부터 지아의 원룸 주변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낮에는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 앉아서 망원 카메라로 지하의 창문을 찍었죠. 최명숙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들이었어요. 온라인에 퍼진 소문이 동네까지 번지자 건물주가 지하의 현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야, 윤지아 씨. 인터넷에 여기 주소까지 다 떠돌아. 다른 세입자들이 무서워한다고. 당장 이번 달 안으로 빼. 건물주가 현관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계약이고 뭐고 없어. 빨리 안 나가면 짐 다 내다 버릴 줄 알아. 건물주가 벽을 주먹으로 쾅 치며 나가버렸어요. 지아는 내용 증명 서류를 들고 법적 대응을 위해 동네 변호사 사무실 3곳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건이 많아서요. 첫 번째 변호사가 명함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죠. 성공물산이요? 아, 그쪽 사건은 좀 어렵겠는데요. 두 번째 변호사가 성공물산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다른 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서류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공물산이라고 하니까 다들 쏙 들어가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지아가 마지막 사무실을 나서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죠. 그날 밤 지아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박민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자가 도착해 있었죠. 사진 속에서 박민호가 젊은 여자들과 고급 술집에서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잘 지내냐? 나는 이렇게 잘 지내. 꽃뱀은 꽃뱀답게 조용히 살아라. 이 인간이 끝까지. 지아가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현관문을 열자 시뻘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페인트로 문짝 가득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 페인트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이것까지 사람을 아주 밟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지아가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아는 방으로 돌아가 캐리어 하나만 챙겼습니다. 태블릿과 붉은 펜으로 표시한 서류 뭉치를 캐리어 맨 위에 넣었죠. 302호요. 일주일치 선불로 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 프런트에서 지아가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좁은 모텔방 침대 위에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최명숙이 지역 유지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고 있었죠. 그 꽃뱀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우리 집안에 덤벼. 최명숙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명숙 씨는 대단해. 그런 년은 확실하게 밟아줘야지. 옆에 앉은 지인이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 년이 내 앞에서 밥상을 엎어?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최명숙이 잔을 비우며 어깨를 으쓱했죠. 모텔 침대 위에서 서류를 분석하던 지아의 손이 멈췄어요. 맘카페 글, 가짜 영상, 내용 증명, 흥신소까지.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무너지지. 근데 나를 잘못 건드렸어. 지아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수상한 돈거래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죠. 근데 이걸 혼자서는 못해. 동네 변호사로는 어림도 없고 확실하게 끝장을 보려면 확실한 사람이 필요해. 지아가 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지아가 모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의 불빛이 지아의 얼굴을 비췄죠. 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진의 목소리였죠. 오빠, 나 할 얘기가 있어. 말해. 지아가 수화기를 꽉 쥐고 입을 열었어요. 상견례 날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맘카페 도배, 가짜 영상, 내용 증명, 흥신소 미행, 현관문 페인트 테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건조하게 읊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그 집 회사 성공물산. 내가 며칠 밤 새워서 파봤어. 세금을 속여 빼돌린 흔적이랑 유령 회사로 돈 세탁한 정황이 잔뜩 나왔어. 수화기 너머로 윤석진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죠.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지아야,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지. 알아. 대신 내가 사람을 하나 연결해 줄게.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변호사야. 내일 아침에 연락할 거다. 윤석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오빠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그 사람들이 내 동생한테 한 짓 나도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지아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의 차가운 유리에 지아의 얼굴이 비쳤죠. 지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지아가 머무는 낡은 모텔 주차장의 칠흑 같은 최고급 세단이 요란한 타이어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죠. 뒤이어 같은 차에서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사 3명이 매서운 눈빛으로 줄지어 내렸어요. 윤지아 씨 방이 몇 호지? 선두에 선 남자가 프런트를 지나치며 짧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1위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정기준이었죠. 지아가 모텔 방문을 열자 정기준이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석진 부장판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기준입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아가 문을 활짝 열어 4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모텔 방 안에 5명이 들어서자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정기준이 침대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를 한눈에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진이 형이 동생분 일에 많이 화가 나셨더군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소리가 떨리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빠가요? 네. 직접 나서고 싶어도 법관이라 못 나선다고 대신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기준이 수트 안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죠. 그 전에 석진이 형과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기준이 태블릿 화상 통화를 켜자 윤석진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기준아, 고맙다. 내 동생 좀 부탁한다. 형,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지아야, 정 변호사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다 맡겨도 돼. 윤석진이 화면 너머로 지아를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알겠어. 고마워. 통화가 끝나자 정기준이 지아를 돌아봤죠. 윤지아 씨,
오늘부터 저희 로펌의 최우선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법률 대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권을 맡기겠습니다. 지아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부터 보여주시죠. 정기준이 침대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아가 태블릿을 켜서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게 성공물산에 공개된 재무자료인데요.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제 매출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유령회사 세 곳으로 돈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기준이 서류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윤지아 씨, 이걸 혼자서 다 파악하신 겁니까? 네. 공개된 자료만으로 추적한 거라 한계가 있지만 흔적은 확실합니다. 대단하시군요. 이 정도면 저희가 파고들 구멍이 충분합니다. 정기준이 옆에 선 변호사 3명을 돌아보며 턱짓했습니다. 김 변호사, 반 소장 초안 바로 잡아. 청구 금액 100억으로. 이 변호사, 전 재산 가압류 신청서 준비해. 박 변호사, 상견례 녹취록이랑 문자 협박 증거 정리하고. 네, 대표님. 세 변호사가 동시에 대답하며 즉시 노트북을 펼쳤죠. 좁은 모텔 방이 순식간에 작전 회의실로 바뀌었어요. 100억이요? 지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견례 폭행,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방해. 전부 합치면 그 정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5억을 물리겠다고 했으니 저희는 20배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기준이 펜을 돌리며 담담하게 말했죠. 저 사람들이 그 금액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다리에 힘이 빠질 겁니다. 정기준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3시간 뒤 반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가 완성됐습니다. 정기준이 서류를 훑어보며 마지막 서명을 했죠. 자, 이제 보내겠습니다. 윤지아 씨, 각오하십시오.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각오는 진작에 했습니다. 지아가 정기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같은 시각 박민호 측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서류를 집어든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정기준 변호사 명의라고? 정기준이 왜 이 사건에? 변호사가 서류를 든 채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박민호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상대방 변호사가 정기준입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기준이 누군데 그래? 그냥 변호사 아니야?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나라 법조계에서 그 사람한테 지고 싶어 하는 변호사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붙어볼 엄두를 못 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어쩌라고. 너한테 돈 얼마를 줬는데. 죄송합니다. 착수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빠지겠습니다.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박민호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기준의 지휘 아래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로펌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맘카페와 쇼폼 플랫폼 서버를 기습으로 압수수색했죠. 같은 시각 박유진의 오피스텔 현관문을 경찰 4명이 두드렸어요. 박유진 씨, 문 여세요. 영장 나왔습니다. 네. 뭐요? 잠깐만요, 잠깐만. 박유진이 허둥지둥 문을 열자 경찰이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유진 씨, 불법 촬영 및 스토킹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핸드폰과 노트북 압수하겠습니다. 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한테 전화 좀. 박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죠.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박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잡혀갔어. 살려줘, 오빠. 경찰이 나 잡아갔다고. 뭐? 지금 나도 변호사가 사건을 집어던졌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오빠, 제발. 나 여기서 어떡해. 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박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들은 최명숙이 경찰서로 쳐들어갔죠. 우리 유진이가 뭘 했다고 잡아가. 당장 내놔. 내가 누군 줄 알아? 최명숙이 경찰서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최명숙 씨, 조용히 하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며 최명숙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뭔데? 최명숙 씨가 고용한 흥신소의 불법 미행과 촬영 증거입니다. 최명숙 씨도 스토킹 방조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뭐? 내가 뭘 방조해? 말도 안 돼, 이게. 최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날 저녁 박민호가 수소문 끝에 현금 다발을 가방에 쑤셔 넣고 지하의 모텔로 찾아갔어요. 302호요. 윤지아라는 여자 묻고 있죠? 아, 그분 어제 퇴실하셨는데요. 모텔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박민호가 302호 문을 열어봤지만 방 안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어디로 갔다는 거야? 어디로? 박민호가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 시각 지아는 정기준 변호사의 지시로 본가의 사설 경호 속에 안전하게 거처를 옮긴 뒤였습니다. 대법관 관사의 서재에 앉은 지아 앞에는 로펌을 통해 입수한 성공물산의 10년치 회계감사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경찰서에서 난리를 치고 있겠네. 근데 이건 시작도 아니야. 지아가 보고서 첫 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야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을 못하지. 지아가 붉은 펜을 집어들고 장부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보고서의 숫자들 사이를 읽어내려가던 지아의 시선이 특정 유령 회사들과의 수상한 거래 내역에 정확하게 멈췄어요. 여기야. 같은 회사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간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지. 지아가 펜으로 해당 내역에 굵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3일 뒤 지아가 서재 책상 위에 펼쳐놓은 유령회사 자금 흐름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 빠져나간 곳을 따라가면 결국 한 사람한테 몰려.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안에서 일한 사람이 필요해. 지아가 태블릿을 켜고 성공물산의 과거 직원 명단을 뒤졌죠. 격리과장 오수진이라는 이름 옆에 한 달 전 자금 횡령 혐의로 해고라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횡령으로 해고된 격리과장이라. 회사 돈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횡령범이 됐다고? 지아가 눈을 가늘게 뜨며 오수진의 이름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지아는 로펌의 조사팀에 오수진의 행방을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했죠. 이틀 만에 답이 왔어요. 윤지아 씨, 오수진 씨는 현재 서울 외곽 변두리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백혈병으로 입원 중인데 병원비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정기준이 전화로 조사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혼자 가시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변호사가 들이닥치면 더 겁먹을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게 낫습니다.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죠. 다음 날 오후 지아가 허름한 식당 뒷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기름 냄새가 가득한 좁은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낀 여자가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죠. 오수진 씨 맞으시죠?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길? 수진이 뒷걸음질 치며 싱크대 위에 식칼을 움켜쥐었죠. 칼끝이 지아를 향해 떨리고 있었어요. 최명숙이 보낸 사람이죠? 또 뭘 어쩌겠다고. 나한테는 더 이상 뺏어갈 것도 없어요. 저는 최명숙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아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보이며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윤지아입니다. 박민호의 전 약혼녀요. 상견례 자리에서 최명숙한테 구두에 침을 뱉어가며 쌍욕을 들은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죠. 하지만 칼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수진 씨,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아가 천천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최명숙의 쌍욕과 가래침 뱉는 소리가 주방 안에 울려 퍼졌죠. 이 거지 같은 년아. 근본도 없는 것이. 당장 꺼져. 녹취록이 끝나자 수진의 칼을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도 이런 짓을. 네. 그리고 이건 정기준 변호사님 명함입니다. 지아가 명함 한 장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명함을 집어들고 글자를 읽더니 눈을 크게 떴죠. 정기준이요? 이 사람이 왜 당신 편에 서는 건데요? 그건 제 사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도 수진 씨도 최명숙한테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아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했으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횡령범 딱지가 붙었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수진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횡령 누명 저희 로펌에서 벗겨드리겠습니다. 뭐요? 그리고 아드님 병원비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고무장갑이 바닥에 떨어졌죠.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 아닙니다. 대신 저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수진 씨가 성공물산에서 일하면서 보관해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장부요. 지아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격리과장이 횡령 누명을 쓴다는 건 진짜 장부가 따로 있다는 뜻이니까요. 수진 씨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입막음으로 쫓아낸 거잖아요. 수진이 지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나한테 있어요. 이중장부 원본이랑 최명숙이 직접 돈 세탁 지시한 녹음도 있어요.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어요. 그걸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주면 정말로 우리 아이 병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정말로 내 누명을 벗겨주는 거예요? 수진이 지아의 소매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정기준 변호사 이름 걸고요. 지아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은행 대여금고에서 꺼내온 서류 뭉치와 소형 녹음기 3개를 지아에게 건넸어요. 강남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보안 거점을 차린 지아와 수진은 자료를 침대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예요. 밖에 공개한 장부하고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수진이 두 장부를 나란히 펼치며 손가락으로 짚었죠. 차이가 이 정도야? 수천억이 빠져나갔네. 지아가 숫자를 비교하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영수증 묶음 좀 보세요. 수진이 갈색 봉투에서 영수증 다발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박민호가 회사 돈으로 마카오 도박장에서 쓴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이건 술집 마담한테 강남 아파트 사준 계약서고요. 이 인간이 회사 돈으로 이런 짓까지 했어? 지아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를 악물었죠. 더 있어요. 수진이 녹음기 하나를 재생했어요. 최명숙의 목소리가 스위트룸 안에 울렸습니다. 시청 김 국장한테 금 5돈 보내. 인허가 빨리 떨어지게. 그리고 국회의원 쪽에도 평소대로 챙겨놔. 이건 뇌물이잖아. 그것도 공무원하고 국회의원한테. 지아가 녹음기를 멈추며 입을 벌렸습니다. 네. 최명숙이 정기적으로 상납한 금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죠. 지아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네. 지역 정치인들까지 엮여 있으면 사건이 전국구로 커지겠는데. 그래서 내가 무서웠던 거예요. 이걸 들고 있으면 언젠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수진이 두 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수진 씨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아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이틀 밤낮을 세워가며 지아와 수진은 수천억 대의 비자금 내역을 장부와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마다 지아의 붉은 펜이 서류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정 변호사님, 자료 정리가 끝났습니다.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아가 정기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익명으로 보내겠습니다. 저희 로펌 공익제보 채널을 통해서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에 넘기겠습니다. 윤지아 씨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그날 밤 지아는 수진의 이름으로 성공물산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회사 경영진이 세금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거 다들 알고 있죠?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게시판이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댓글로 쏟아졌죠. 같은 시각 정기준이 로펌 언론팀을 움직여 대형 언론사 경제부에 기사를 터뜨렸어요. 지역 중견기업 S물산의 검은 돈, 수천억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이 포털 메인에 올랐습니다. 수진 씨, 이것 좀 보세요. 지아가 태블릿 화면을 수진 앞으로 돌렸죠. 포털 메인에 걸린 기사를 확인한 수진이 두 손으로 입을 감싸쥐었어요. 정말 터뜨린 거예요? 정말로?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아가 스위트룸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 병을 따았어요. 두 잔의 샴페인을 따른 지아가 한 잔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 씨, 최명숙이 자기가 판 무덤에 묻히는 꼴을 곧 보게 될 겁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스위트룸 안에 맑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성공물산 본사 사옥 정문 앞에 수십 대의 검찰 호송차가 동시에 급정거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명숙의 호화 타운하우스 정문에도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섰죠. 파란 박스를 든 60명의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본사 로비를 장악했어요. 서버실과 회장실의 잠긴 문을 도끼로 부수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성공물산 경비실장이 수사관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죠. 검찰 합동수사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비키세요. 수사관이 영장을 경비실장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타운하우스에서는
한가롭게 골프 라운딩을 갈 채비를 하던 최명숙이 침실까지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고 골프채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최명숙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죠. 최명숙 씨 영장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해 주십시오. 수사관이 영장을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영장? 무슨 영장? 내가 뭘 했다고? 당장 나가, 당장. 최명숙이 수사관의 손에서 영장을 뺏으려 했지만 다른 수사관 2명이 최명숙의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같은 시각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박민호의 얼굴 위로 수사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박민호 씨, 일어나세요. 검찰입니다. 뭐야? 누구야? 박민호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눈앞에 늘어선 수사관들과 파란 박스를 보자 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장 나왔습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박민호가 수사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더듬거렸죠.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사실에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십시오. 수사관 2명이 박민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검찰 특별조사실로 끌려온 박민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마카오 도박 영수증, 횡령 내역, 술집 마담에게 사준 아파트 계약서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박민호가 서류를 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민호 씨, 이게 다 본인 거 맞습니까? 담당 검사가 팔짱을 끼고 박민호를 내려다봤죠.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요? 여기 영수증에 박민호 씨 서명이 찍혀 있는데 이게 오해입니까? 검사가 영수증 한 장을 집어 박민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박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말을 잇지 못하시는 거 보니 할 말이 없으신 것 같군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서랍에서 문건 한 장을 꺼내 박민호의 얼굴 앞에 던졌죠. 이게 뭡니까? 이번 수사 제보자의 신원입니다. 읽어보세요.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건을 집어들었어요. 문건 위에 적힌 이름 석자를 확인한 박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지아? 네. 박민호 씨 전 약혼녀 윤지아 씨입니다. 그년이 이걸 했다고? 박민호가 문건을 구기며 소리쳤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윤지아 씨가 누구 딸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딸? 그녀는 고아 아니야? 부모도 없는 대법관 윤상덕의 막내딸이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진의 여동생입니다. 검사가 팔짱을 풀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박민호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박민호의 바지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의자 아래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대법관? 부장판사?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민호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구두에 침 뱉고 쌍욕한 그 여자가 이 나라 법조계 최상위 집안 사람입니다. 박민호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조사실 타일에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끝났어. 나 끝났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저녁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최명숙과 박민호가 한남동 본가 철제 대문 앞에 무작정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윤지아 씨, 아니 아가씨. 제발 문 좀 열어줘요. 한 번만 만나줘요.
최명숙이 무릎을 꿇고 대문을 두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박민호가 최명숙 옆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죠. 3시간 넘게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대문 밖에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우산을 쓴 지아가 건장한 사설 경호원 4명을 대동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나타났죠. 최명숙이 진흙탕에 엎드려 지아의 구두코에 이마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어요. 아가씨,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제발. 지금 내 구두코에 머리를 조아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지아가 최명숙의 머리 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 구두에 가래침 뱉으면서 뭐라고 했죠? 근본도 없는 것이 꺼져 이 거지 같은 년아. 맞죠? 최명숙의 어깨가 벌벌 떨렸어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어디서 행패야. 이 천한 거사. 지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최명숙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최명숙이 진흙탕을 움켜쥐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살려줘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무릎이고 뭐고 다 꿇을게요. 박민호가 자신의 뺨을 두 손으로 번갈아 치며 기어왔어요.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내가 뭐든 할게. 지아가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민호의 젖은 얼굴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네가 술집 마담한테 사준 강남 아파트 등기 서류야. 나한테 꽃뱀이라고 했지? 진짜 꽃뱀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 박민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얼굴을 감싸쥐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죠. 이 두 사람 좀 치워. 지아가 가볍게 손짓했어요. 경호원들이 최명숙과 박민호를 양팔로 들어 올려 빗물 고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차갑게 닫혔죠. 아가씨, 아가씨. 제발, 제발이요. 대문 밖으로 최명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점점 잦아들었어요. 다음 날 법원이 증거를 없앨 우려와 도망칠 우려를 이유로 최명숙과 박민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구치소로 끌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죠. 성공물산은 은행에서 어음 결제를 거절당하며 즉각 1차 부도를 맞았어요. 분노한 하청업체 대표들이 본사를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며 회사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통째로 대관한 지아가 오수진과 정기준 변호사팀을 초대했죠. 지아가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직접 따르며 잔을 높이 들었어요. 정 변호사님, 수진 씨, 오늘의 승리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윤지아 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횡령범으로 살았을 거예요. 수진이 와인잔을 맞부딪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습니다만 오늘만큼은 마음 편히 드십시오. 정기준이 담담한 미소를 띠며 잔을 기울였죠. 세 사람의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레스토랑 안에 맑게 울려 퍼졌어요. 승리의 축배를 든 지 일주일 뒤 지아의 스마트폰에 정기준 변호사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지아 씨, 지금 바로 인터넷 좀 확인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아가 태블릿을 켜자 포털 메인에 자극적인 빨간 썸네일이 걸려 있었죠.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폭로 전문 유튜버 블랙사이드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대법관 권력 남용과 표적 수사. 재벌가 시댁을 노린 꽃뱀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지아가 영상 제목을 소리내어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아가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죠. 블랙사이드가 카메라 앞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시청자 여러분, 윤지아라는 여자가 성공물산 박민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노렸습니다. 파혼당하자 앙심을 품고 대법관 아버지와 판사 오빠의 권력을 동원해서 멀쩡한 중소기업을 표적 수사로 파산시켰습니다. 표적 수사? 계획적 접근? 이건 완전히 조작이잖아. 지아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속을 피한 최명숙의 숨겨진 잔당들이 비자금을 빼돌려 블랙사이드에게 거액을 주고 사주한 조작 영상이었죠. 상견례에서 최명숙이 저지른 만행은 싹 잘라내고 지아가 밥상을 엎는 장면만 반복 재생하며 지아를 악녀로 둔갑시켜 놓았어요. 대중의 방기득권 정서에 불을 지핀 이 가짜 뉴스는 단 6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난리가 났어. 인터넷에 아버지 과거 판결까지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어. 윤석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오빠, 나도 지금 봤어. 이건 블랙사이드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최명숙 잔당들이 뒤에 있어. 그걸 알아도 지금 당장은 막을 수가 없어. 여론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 윤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단체와 유튜버 수백 명이 대법원 앞과 한남동 본가 앞에 진을 치고 확성기를 틀어댔죠. 대법관 사퇴하라. 권력형 비리 척결하라. 확성기 소음이 24시간 내내 본가를 둘러쌌어요. 저 사람들 좀 봐. 진실도 모르면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네. 지아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 호재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법관 윤상덕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행합니다. 특별검사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특검까지? 이건 선을 넘었잖아. 지아가 리모컨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윤석진도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긴급 자체 감사를 받게 됐죠. 담당하던 모든 주요 재판에서 배제되는 대기 발령 처분이 떨어졌어요.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최명숙 잔당들이 꾸민 짓이지. 윤석진이 전화 너머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기준 변호사에게서 급보가 날아왔죠. 윤지아 씨, 오수진 씨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수진 씨가 왜요? 최명숙 잔당들이 고용한 조폭들이 병원에서 수진 씨 아들을 빌미로 살해 협박을 했답니다. 수진 씨가 아들을 데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아들한테까지 손을 댔다고? 지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날 밤 지아의 스마트폰에 박민호의 문자가 또 날아왔습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이제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지아가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가 벽에 내던졌죠.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아버지 윤상덕이 텔레비전을 껐어요. 윤상덕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백지를 펴놓은 윤상덕이 만년필을 들었죠. 사직서. 윤상덕이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내가 물러나면 이 아이들한테 더 이상 화살이 안 가겠지. 윤상덕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사직서를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윤상덕이 서재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죠. 늦은 밤 거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던 지아가 물을 마시려고 서재 앞을 지나갔어요. 서재 문틈새로 책상 위에 종이가 보였습니다. 지아가 문을 열고 다가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죠. 사직서?
지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지아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평생을 바쳐서 지킨 자리인데 이걸 내 때문에 내려놓으시겠다고? 지아의 두 손이 사직서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죠. 지아가 사직서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망치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아빠도, 오빠도, 수진 씨도 다 끝이야. 지아가 서재를 나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금이 간 스마트폰으로 정기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 변호사님, 저 윤지아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반격하겠습니다. 블랙사이드하고 잔당들이 조작한 거라는 증거 확보할 수 있습니까? 블랙사이드 쪽 자금 흐름은 이미 추적 중입니다. 대포 통장을 통한 5억 원 거래 내역과 암호화폐 이체 기록까지 잡아놨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생방송을 할 겁니다.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직접 나가겠습니다. 생방송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방송 장비 세팅 부탁드립니다. 로펌 화상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급 장비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아가 거울 앞에 섰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아가 두 뺨을 세게 때리고 눈을 부릅떴죠. 최명숙, 박민호, 블랙사이드. 내가 직접 끝장을 내줄게. 당일 새벽 지아가 검은 코트를 걸치고 본가를 빠져나왔어요. 로펌에서 보낸 차량이 지아를 태우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철통 보안이 유지되는 정기준 로펌의 최고층 화상회의실 문이 열렸죠. 최첨단 방송 장비들이 세팅된 테이블 앞에 지아가 비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준비 다 됐습니까? 정기준이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대형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법관 딸의 표적 수사, 그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긴급 생방송이 송출됐습니다. 마스크도 선글라스도 없이 맨 얼굴을 드러낸 지아가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윤지아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속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을 넘기더니 순식간에 50만을 돌파했어요. 채팅창에 욕설과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꽃뱀이 생방송까지 하네. 대법관 딸이면 다야? 뻔뻔하기는. 지아가 쏟아지는 악성 댓글을 잠깐 내려다봤죠. 지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신 블랙사이드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가짜입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아가 태블릿 화면을 전환하자 생방송 화면에 영상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상견례 당일 한정식집 특실 구석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카메라의 원본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식당 측이 보관하고 있던 보안 카메라 원본입니다. 블랙사이드가 편집해서 내보낸 영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최명숙이 화과자 상자를 바닥에 밀쳐버리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동네 떡집에서 사온 거 아니야? 화면 속 최명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죠. 이어서 최명숙이 지아를 고아라고 부르며 물수건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최명숙이 지아의 구두코에 가래침을 뱉는 장면에서 채팅창의 흐름이 뚝 멈췄습니다. 에이, 근본도 없는 것이. 꺼져, 이 거지 같은 년아. 화면 속 최명숙의 쌍욕이 거침없이 쏟아졌죠. 박유진이 그 장면을 낄낄대며 촬영하는 모습과 박민호가 주식창만 들여다보며 방관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잡혀 있었어요. 채팅창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초, 5초, 10초. 정적을 깨고 분노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뭐야 이거? 우리가 속은 거야? 저 시어머니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구두에 침을 뱉어? 사람한테? 블랙사이드 이 사기꾼아. 지아가 채팅창을 잠깐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랙사이드가 왜 이런 조작 영상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아가 화면을 전환하자 대포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이건 블랙사이드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기록입니다. 최명숙의 잔당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낸 돈이에요. 그리고 이건 같은 금액이 암호화폐로 다시 이체된 기록입니다. 지아가 스크린샷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죠. 5억을 받고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돈 받고 조작한 거예요. 채팅창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어요. 블랙사이드 5억 받고 거짓말한 거야? 당장 구속시켜라. 우리가 완전히 노란한 거네. 지아가 숨을 한번 고르고 카메라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화상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죠. 굳은 표정의 오수진이 천천히 카메라 앞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며칠 전 조폭의 위협으로 잠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 앞 의자에 앉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공물산 전 경리과장 오수진입니다. 오늘 제 실명과 얼굴을 걸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갈색 봉투에서 장부를 꺼내 카메라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이 성공물산의 진짜 장부입니다. 밖에 공개한 장부와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명숙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속이고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수진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죠.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까지 조폭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렷했어요. 이건 최명숙이 직접 뇌물을 지시한 녹음입니다. 수진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최명숙의 목소리가 생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 김 국장한테 금 5돈 보내. 인허가 빨리 떨어지게. 채팅창이 미친 듯이 돌아갔죠. 이건 진짜다. 목소리가 최명숙이야. 아들한테까지 협박을? 짐승도 아니고. 블랙사이드 당장 잡아라. 지아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조폭의 감시망 속에 갇혀있던 수진 씨와 수진 씨의 아들을 저희 로펌의 경호팀이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안전한 곳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윤지아 씨가 구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와 제 아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수진이 지아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기준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지아에게 다가왔죠. 윤지아 씨, 속보가 떴습니다. 지아가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고 카메라를 향해 돌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속보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블랙사이드의 스튜디오를 급습하여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채팅창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잡혔다. 드디어 잡혔다. 윤지아 씨 대단하다. 진짜 사이다다. 수진 씨 힘내세요. 대법원 앞과 본가 앞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가 생방송을 시청한 뒤 스스로 피켓을 부수고 하나둘 해산하기 시작했죠. 확성기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는
여론의 급반전에 눈치를 보며 즉각 철회됐습니다. 포털 메인에는 지하의 용기 있는 폭로를 다룬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왔죠.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감사는 즉각 무혐의로 종결됐어요. 윤석진 부장판사가 원래의 재판부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법원 내부에 퍼졌습니다. 오빠 끝났어. 다 끝났어. 지아가 생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윤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고했다, 지아야. 정말 수고했어. 윤석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지아가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지아의 무릎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화상회의실 문을 열고 달려들어온 아버지 윤상덕이 지아를 품에 안았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사직서 보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사직서는 찢어버렸다. 내 덕분에 찢을 수 있었어. 윤상덕이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아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냈죠. 그로부터 6개월 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꾀죄죄한 수의를 입은 최명숙, 박민호, 박유진, 그리고 유튜버 블랙사이드가 포승줄에 묶인 채 일렬로 서 있었죠. 재판장이 두꺼운 판결문을 펼쳐들었어요. 피고인 최명숙, 주문.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주문.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이요? 8년? 판사님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박민호가 피고인석에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죠. 피고인 박유진, 주문.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박유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어요. 피고인 블랙사이드, 본명 강태연. 주문.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블랙사이드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최명숙을 바라봤죠. 피고인 최명숙은 예비 며느리에게 가래침을 뱉고 폭언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 원의 세금을 속이고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바치고 내부 고발자의 아들까지 협박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 억울해요, 판사님. 나는 억울하다고요. 최명숙이 입에서 거품을 물며 법정 바닥에 쓰러졌어요. 교도관 2명이 달려가 최명숙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엄마가 다 망쳐놓고. 박민호가 쓰러진 최명숙을 노려보며 소리쳤죠. 뭐라고? 네가 도박하고 여자한테 아파트 사준 건 누구 탓이야. 네가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따져? 최명숙이 교도관에게 붙잡힌 채로 박민호를 향해 악을 썼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윤지아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엄마가 침을 뱉고 욕을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이 못된 자식?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주식이나 보면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나서긴 뭘 나서. 엄마가 나서서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었잖아. 모자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으르렁댔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나왔죠.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호통쳤어요. 박민호가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끌려가면서도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끌고 나가세요. 교도관들이 4사람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죠. 최명숙이 끌려가면서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방청석 맨 뒷줄에 팔짱을 낀 채 앉아있는 지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아, 이년아.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최명숙이 법정 출입문 앞에서 지아를 향해 악을 썼죠. 지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최명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나오시면 그때 나이가 70이 넘으시겠네요. 그때는 제 구두에 침 뱉을 힘이라도 남아있으시려나. 지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교도관이 최명숙의 팔을 잡아 끌어 법정 밖으로 끌어냈죠. 성공물산은 완전히 상장 폐지되어 간판이 내려갔어요. 국세청의 세금 추징과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최명숙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과 부동산이 남김없이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법정 문을 나선 지아가 로비로 향하자 오수진이 밝은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 지아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아 씨,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수진 씨, 그 옷 잘 어울리세요. 감사팀장님. 지아가 수진의 정장을 위아래로 훑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놀리지 마세요.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수진이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죠. 아드님은 어떠세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지난달에 퇴원했어요. 지아 씨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 수진 씨가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된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주방에서 칼 들고 위협한 사람한테 찾아와 준 사람이 누군데요? 수진이 지아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수진 씨,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죠. 오늘은 제가 살게요. 첫 월급 탔거든요. 수진이 지갑을 꺼내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무렵 지아는 단순한 번역가를 넘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과정에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직접 목격한 지아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인권단체의 한국 지부장으로 취임했죠. 앞으로는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겪었으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취임식에서 지아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법관 아버지 윤상덕은 대중의 지지와 존경 속에서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진 역시 악질 경제사범들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의 수석 부장판사로 승진했죠. 화창한 일요일 오후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본가의 넓은 잔디 정원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숯불 위에서 고기가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원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진 씨, 아드님 고기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야 튼튼해져. 윤상덕이 수진의 아들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아야, 와인 좀 더 따라라. 오늘은 마음껏 마시자. 윤석진이 빈 잔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오빠, 벌써 세 잔째야. 판사가 술을 이렇게 마셔도 돼? 오늘은 판사 아니야. 그냥 내 오빠야. 지아가 웃으며 윤석진의 잔에 와인을 따랐죠.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숯불 위에서 고기 익는 소리가 정원 가득 어우러졌어요. 지아가 와인잔을 들고 정원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죠.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지아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원 위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징역 12년, 징역 8년. 가래침 한 방울로 시작된 일이 결국 한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최명숙은 끝까지 몰랐어요. 자기가 침을 뱉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짓밟으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요. 지아가 대단한 건 집안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모욕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그 뚝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남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알려주듯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부디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